불호불호가 갈린다, 나무가 아깝다,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거를. 그렇게들 걱정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다 것이 얼마 전에 대박이 났죠. 펀딩으로 1억이 넘게 최초 아닌가요? 독립출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매일매일 좀 놀랐어요. 비트코인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게 돼버리니까 이게 쓸모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제대로 덕업을 치네요. 네. 그쵸? 네, 그냥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만 덕후 양금 프로젝트 본격 덕질 장려 잡지를 제작하고 있는 독립출판 제작자 고성배이고요. 남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로 모아서 책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책만 만드셔가지고 먹고 살고 계시는 거 맞죠? 독립출판에서 파생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출판을 시작한 지는 2014년에 시작했으니까 6년 차가 되고 있고요. 만든 책들은 한 2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독립출판과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병행을 했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커피숍과 독립출판을 병행했고요. 그러다가 커피숍을 그만두고 프리랜서일과 독립출판을 병행하다가 이제 독립출판만 온전하게 시작한 건 2년, 3년쯤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떤 전공을 하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 건축 전공을 했고요.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건축사무소도 꽤 오래 다녔어요. 한 4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전혀 이제 다른 일이네요. 독립출판이랑. 네, 독립출판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잠깐 뭔가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독립출판과 관련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독립출판 잡지 덕후입니다. 회사를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병행해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독립출판과 회사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회사 일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출판을 할 때는 너무 즐겁고 사람들 만날 때는 신나고 막 재미가 있다가 회사만 가면 너무 그날이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같이 발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발전하는 거는 회사인 것 같고 굳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암암리에 들다 독립출판을 하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독립출판은 제가 잘하면 제 피드백을 오로지 받는데 회사는 제가 열심히 해도 회사가 피드백을 받지 제가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둔다는 얘기 한 5번인가 했어요. 대표님한테. 5번을 할 때마다 안 된다고 하다가 또 그날은 또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쿨하게 그래 그만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사표를 내고 그만뒀죠. 그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독립출판에서 온전히 수익이 먹고 살 만큼 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잡지 만들기 수업을 들을 때 마지막 시간에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서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송배 씨 절대 독립출판에 올인하지 마. 절대 돈 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절대 회사에 그만둘 일 없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그만뒀죠. 그때 뭔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거네요. 근데 사실 하면서도 그거를 막 엄청 오래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인생 이벤트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네, 나도 뭐 이게 잡지 같은 거 만드네. 뭐 이 잡지가 이제 발간이 됐으니까 계속 내긴 하겠지만 이게 내 주업은 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취미처럼. 처음에는. 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주업이 됐네요. 그쵸. 그럼 지금까지 6년 동안 진짜 꾸준히 계속 책을 내셨잖아요. 3, 4개월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잡지가 8호까지 나와 있고요. 덕후라는 잡지이고 덕후라고 사람들이 비웃는 습성을 가지고 하나씩 주제가 결정이 되는데요. 10호가 나오면 폐간이 되는 잡지예요. 잡지 레이블 외에 다텍스트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꿈을 모은 꿈수집가라든가 누군가 일기장을 모은 엘로부터라는 일기장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의 기억들에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덕후문고라는 레이블은 정말 덕후 같은 것들 뭐 이를테면 한국 괴물, 요괴, 마법, 괴초, 약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약간 진짜 서브컬처다 싶은 것들 3가지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각자 다 다른 색깔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지금 성배님이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엄청 큰 그룹처럼 보일 것 같은 그래요? 느낌. 제가 다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만들고 싶은 것도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씩 만들고 거기다 끼워 넣는 걸 하는 거죠. 여러 개로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좋아하니까 네, 약간 SM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에서도 첫 번째 만들었던 그 덕후 잡지랑 어쨌든 덕후 문구 이런 것들이 선배님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특별히 이렇게 물건을 시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너 되게 덕후 같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전 사실은 뭐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한다거나 게임에 미쳐 사는 사람은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덕후라고 그러지?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사회적으로 오타쿠라는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덕후는 쟤네 약간 도라이다, 히키코모리, 사회 부적응자, 덕후 냄새나면 약간 이렇게 뭔가 비하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던 거죠. 이상하다. 왜냐면 뭐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뭔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고 게임도 좋아하는 거고 저도 물론 뭔가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비하를 하지? 미드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제가 평소에 관심 있고 취미가 있을 텐데 그거를 좋아한다고 누가 욕을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잡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우는 덕후의 습성, 혼자 놀기, 집착, 은폐 뭐 이런 것들을 성격마다 잡지를 만들어서 이거 너가 5개 사면 덕후의 습성을 5개 가졌으니까 5덕후다, 10개 샀으면 10덕후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를 비우는 사람들을 반대로 비웃기 위해서 너도 그거 샀으니까 그 너도 습성을 덕후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왜냐면 덕후라는 말이 너무 안 좋았던 게 제가 아까 말했던 10덕후 같은 경우도 사실 욕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뭔가 서브컬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혐오 정도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순화가 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덕후라는 말이 서브컬처의 매니아, 서브컬처의 전문가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이런 쪽에 특수한 매니아틱한 사람이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는데 그때는 욕을 붙일 정도로 인식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은 어떤 아니요, 생각? 그냥 그건 아니에요. 저를 비우는 사람들 비웃기 위해. 같이 비웃기 위해서. 저는 뭔가 이렇게 할 때 사회적인 방향이나 뭔가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는 너네도 덕후라고 하니까 기분 안 좋지? 약간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붙여주기도 하고 제가 뭔가 덕후계를 대변하는 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뭔가 덕후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는 것들 이제 이렇게 수집한 고사한 것들, 모감 같은 것들로 막 그쵸.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엄청 다양한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배님 어떤 덕후인가요? 저는 덕후는 아니고요. 덕후는 아니에요. 덕후 책을 만들면 덕후는 아니죠. 집에 가면은 진짜 온갖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어요. 뭐 LP도 있고요. 피규어를 모으는데 악당들 피규어만 모은 것들도 있고요.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굿즈들. 요새는 이제 좀 저주받은 물건들. 네, 뭔가 연기가 있을 것 같은 물건들. 뭔가 이거를 만지는 순간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물건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는 것들 꼭 사야 돼요. 집에 이렇게 냅두면은 뿌듯하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약간 레트로한 거랑 맞아요. 오래된 거, 네. 그다음에 약간 오컬트적인 맞아요. 그런 거 위주로 좋아하시네요. 옛날 물건들 좋아요.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제가 만드는 책들도 대부분 다 과거에서 기인을 하는데 예전에 겪었던 일이나 예전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 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것들, 레트로한 것들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소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좀 안정을 주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 무슨 얘기죠? 잘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서 이제 교감하는 거죠. 그래서 모은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걸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쵸. 엄청 안 좋아하는 네. 처음 했을 때 그 어떤 반응들 들었는지. 저는 사실 처음에 책을 만들었을 때는 제 자신도 실망했어요. 이렇게밖에 못 나오나 책이 약간 뭐야 이거를 돈 주고 팔아?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도중에 제 지인들이 봤을 때 불호불호가 갈린다. 호불호가 아니라 불호불호가 갈린다라고 무조건 하거나. 불호라는 거지. 네, 불호 아닌 불호라는 거죠. 예스와 예스처럼 나무가 아깝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왜 회사 안 다니고 그런 거래? 회사 다니면서 왜 그런 거를 해? 시간이 남으면 차라리 쉬어. 게임을 해 차라리. 왜 돈을 더 낭비해?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 듣고 많이 위축이 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2번, 3번째 나올 때부터는 아예 지인들한테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면 어차피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보지 마라 하고 안 보여줬죠. 지인들하고도 많이 멀어졌죠. 지금은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만 많이 있겠네요. 아니요, 비슷한 그것도 취향도 아니에요? 없어요. 네, 제가 원래 사람 잘 안 만나요. 그래서 거의 집에 있다가 히키코모리 맞는데?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그걸로 뭐 먹고 살 수 있겠어? 왜 그런 맞아요. 걸 해? 회사를 그만두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도 계속 꾸준히 해왔잖아요. 어떤 수익이 막 많지도 않았고 그쵸. 근데 계속 할 수 있었던 뭐 비결? 뭐 이런 게 혹시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 다음부터는 이게 생업이 됐는데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어요. 근데 좀 약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 내가 하는 거는 유니크해. 자기 암시를 거는 거죠. 내가 하는 걸로 난 돈 벌 수 있을 거야.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야. 다만 이제 여기서 먹고 산다는 기준은 조금 맛이 없는 걸 먹거나 뭐 3끼 중에 1끼는 굶을 수 있지만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야.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거가 10개 있으면 그중에 5개는 못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믿음은 있었죠. 제가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10개 중에서 6개 정도는 정말 진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은 나머지 4개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데 사람들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소재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기 시작하면 좀 덜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유명한 영화 감독들도 보면은 100% 다 성공하는 영화 감독 없거든요. 반응이 안 좋은 거는 반응이 안 좋은 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을 만드는 과정이 약간 게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 좀 힘들거나 지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게임을 끝냈을 때 아이템이 주어지는 거죠. 책이라는. 근데 그 아이템이 내구성이 좋을 수도 있고 내구성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유니크할 수도 있고 유니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게임을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매일 게임하는 심정으로 책을 만들고 있고 유일한 거의 취미인 거죠. 취미이자 일이자 네. 생계수단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남들이 쉴 때 어떻게 쉬는지 모르는데 저는 쉴 때 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는 책 말고 안 파는 책들을 만들거든요. 옛날 책들을 복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할 책을 만든다거나 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하고 취미의 중간에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성격이 이상한 거죠. 제대로 덕업을 치네요. 근데 그쵸. 네, 그냥 맞아요. 이제 그렇게들 걱정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얼마 전에 대박이 났죠. 네. 그게 작년인가요? 작년 7월쯤 했던 것 아, 같아요. 동익위 괴물집. 네. 이게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서물벅 펀딩으로 1억이 넘게는 최초 아닌가요? 아, 프리즈모브가 잡지로 1억을 아, 넘기고 그랬었어요? 했는데 네, 저는 아. 이제 그 다음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프리즈모브를 보면서 와 책으로도 1억을 넘을 수 있구나 독립출판물 1억을 넘었다 대단하다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제가 그렇게 됐죠.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한국 괴물을 모아서 낸다고 했을 때 진짜 주변 지인들이 한 명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약간 보면서 아 뭐 이거 왜 만들어 약간 늘 무슨- 그래, 근데. 네, 늘 그랬는데 더 그랬고 더욱? 네. 뭐 이런 걸 해 약간 아. 아, 이거 살 사람이 있어 해서 아 그럼 많이 안 모이겠다. 그럼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허드를 잡자 해서 제가 웬만한 텀블벅은 제작비 정도 300만 원 선에서 허드를 잡는데 그럼 되게 낮게 잡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이 정도만 모이면 그냥 고생해서 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죠. 많이 안 모이면 300부만 뽑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였죠. 그래서 좀 놀랬어요. 매일매일 좀 놀랬어요. 계속 돈의 단위가 바뀌었잖아요. 네, 약간 비트코인처럼 실시간으로 막 올라갔을 맞아요.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좋고 좋으면서도 뭔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좀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80% 정도는 부담감, 뭐 20% 정도는 설렘? 나름대로 약간 분석을 해보진 않으셨어요? 그 전과 계속 비슷하게 패턴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나요? 분석을 저는 좀 안 하는 편이라서 근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타이밍이 좀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오컬트나 이런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 있을 때 그것도 한국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 있을 때 그런 걸 제작을 해서 좀 운이 좋게 타이밍이 맞은 것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꾸준히 뭔가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 도와주셨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잘 됐다기보다는 운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좀 겸손해 보이죠? 꼭 잘 된 사람들이 막 운이 좋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브랜드의 입지를 좀 다져놓은 것도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타이밍 좋게 그런 시점이 온 것도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이거는 제작자의 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요소를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먹힌 것 같다. 그러게요. 왜 먹혔지? 저 사실 진짜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대중들의 마음은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약간 래퍼 같은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니까 계속 만드는 거죠. 좋아하는 게 뭔지 알면 그 결에 따라서 만들어 볼 텐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내면 반응이 좋겠다 하면 또 반응이 없기도 하고 어떤 건 반응이 별로겠다 하면 반응이 좋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뭐든지 만들어야 되는구나. 뭐든지 만들다 보면은 반응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반응이 있는 것도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 동익이 괴물집과 네. 검은 사전 이게 둘 다 1억을 넘기면서 연속으로 넘기면서 엄청난 기록을 남겼죠. 그게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팔리지 않는 컨텐츠다. 돈이 안 되는 일이다. 직업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에게도 스스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좀 감개가 무량했죠. 왜냐면은 통장에 딱 40만 원이 들어있고 그걸로 다음 달 월세를 내면 끝인데 어떻게 하지? 라는 시점도 있었고 남들이 회사 다니는 것만큼 벌었을 때도 있었고 했지만 이렇게 크게 뭔가 포괄적으로 반응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뭔가 피드백이 좋든 나쁘든 오긴 오는구나. 어떤 방향이든 뭐라도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더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주변의 제작자들도 제 사례를 보면서
독립출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쓸모 있음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쓸모 있는 일, 돈을 못 버는 일은 쓸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똑같이 힘들게 일을 해도 단지 돈을 벌고 못 벌고의 차이가 쓸모 있음과 없음의 기준일까? 그러면은 내가 정말 남들이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그걸로 내가 돈을 벌면은 그게 쓸모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주제를 잡을 때에도 남들이 봤을 때 저게 뭐야? 뭐 저런 걸 해? 약간 이런 거를 일부 좀 주제를 처음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너 이걸로 해서 뭐 할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그걸로 해서 수익이 나고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게 돼버리니까 이게 쓸모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쓸모 없는 걸 계속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이거를 관심을 받을 때까지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쓸모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대박이 2건이 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또 새로운 책을 내고 있고 하지만 그게 계속 그렇게 되리란 보장도 또 사실 없죠,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또 생업이란 말이죠. 맞아요. 생업으로 결심을 했고 계속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 논리에 따라서 대량 생산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업적으로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사업적인 마인드로 하고 아 그런 거예요? 사업적인 마인드로 하고 있는 축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근데 또 덕후문고랑 하시는 책들에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일세만 내고 안 네네.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웬만하다면 만들고 나서 다 팔리면은 더 이상은 만들지 말자. 혹은 뭐 가격을 좀 올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10호까지 내고서 폐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규칙인 거죠. 근데 그런 규칙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정말 수익을 생각하고 만드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만약에 잘 되는 책이 있으면 사실 계속 제세를 해서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사야지 계속 수익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또 안 해봤네요. 근데 다음 책을 또 많이 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무래도 1인 출판이다 보니까 거의 저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세가 좀 힘들지 않나? 어쨌든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맞아요.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거를 2번, 3번 하게 되면 좀 지치는 것 같고 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맨날 같은 일 반복하면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잘라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되게 고도 경쟁의 사회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먹고 살기는 힘들다라는 게 거의 그냥 정론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래도 나도 덕업일치까지는 아니어도 좀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살아보고 싶다. 약간 더 주도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게 필요할까? 자신의 컨텐츠에 대한 확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 확신을 어떻게 얻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컨텐츠를 좀 사랑해주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저는 오히려 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사를 많이 다니고 대학이라든가 학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만들어준 걸 많이 하잖아요. 업무를 시킨 일을 하지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해야지 혹은 남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뭔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던져놓고 살 거면 사 말 거면 말아라고 외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던져놓고 보고 싶은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는 콘텐츠들도 너무 많고 상품도 많고 제품도 많은데 일일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체크해가지고 하기는 저는 오히려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 사람마다 다르고 개성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로 결정을 내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거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저는 좀 더 빠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그래도 죽을 때까지 뭐 먹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너가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재능이 있고 너가 기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 독립출판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다 실패한 사람이었거든요. 대학부터 회사 뭐 아무튼 뭘 해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항상 실패하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했으니까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미 실패는 다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할 때 60% 정도만 에너지 쏟거든요. 절대 온 힘을 다해서 하지 않고 60% 정도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고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는 거의 한 150%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50, 60% 정도만 하고 그럼 또 이제 약간 위안이 돼요. 아, 내가 50, 60% 정도에서 이 정도면은 100% 하면 끝나겠네. 그러면은 100%를 하지 않아도 뭔가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언젠가는 저는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잘하거나 특출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대중이 원하는 것이 딱 맞닥뜨리는 시점이 뭐 시기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타이밍이라거나 한 번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시점이 왔을 때 본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You gotta break on now to where the sun's up.